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집만지 드라마.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집만지 드라마. 집만지 드라마. 집만지 드라마. 안녕하세요. 지만지 드라마 팟캐스트 무너지지마 DJ 문어입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각양각색, 천차만별, 오색찬란한 사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 사는 존이라고 합니다. 라디오의 사연은 두 번째로 보내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 바로 프랭키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음악 한 곡을 틀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죠.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40대 중반의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입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평범한 데이트를 마치고 그 사람이 저를 자기 아파트로 초대했고 우리는 함께 첫날 밤을 보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룻밤 사랑을 나눈 사이 그 이상을 원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날 밤 이루지 못한 꿈과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제가 사랑을 고백하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당신이 장난치는 건지 진지하게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제게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자식이 있어요. 전 아내는 번듯한 사람과 재혼해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그 책임이 따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설명하기 힘든 아픔이 모두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요즘도 그 사람과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데요.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어줄 수 있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욕에 사는 조니 씨 사연 잘 들었습니다. 무려 태평양을 건너온 사연이네요. 아파트 초대, 첫날 밤, 거사. 제가 열이 오르는 건지 녹음실이 더운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낫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우리 조니 씨의 성공적인 사랑을 위해 잠시 열기시켜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음악 선곡을 부탁하고 오늘이 아니면 대화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며 밤새 붙잡고 우리 조니 씨는 참 로맨티스트 직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룻밤 철부지 사랑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밤이 지나도 새벽빛이 푸르게 올라와도 해가 밝아와도 함께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니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시려나? 사랑 앞에 직진을 더 많이 했을까? 주저하기를 많이 했을까? 이런 얘기는 또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화를 함께 열어주실 소중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랑의 천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천입니다. 그쵸, 이제 말할 때마다 사랑의 천재님? 사랑의 천재님 하기가 힘드니까 사천님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서 만나면이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사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 투표를 했었죠. 이 사랑 앞에 가장 장사 없을 것 같은 인물로 이제 1위가 되셨는데 그 소감부터 먼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일단 너무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회사 안에서는 티를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사랑의 천재라는 별명이 실제로 제가 만났던 연인들과 아, 진짜요? 친구들이 이제 붙여준? 네 붙여준 별명이에요. 아, 너 뭐 만날 때마다 너는 사랑의 천재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네, 한 분이 이제 꼭 뽑아서 사랑의 천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좀 냉소적인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어쩌면 사천이 맞을지도 라는 생각을. 내가 사천일지도. 네. 어머나. 그래서 이미 스투표 1위를 그렇게 뽑아주셔서 좀 놀라웠어요. 제가 회사에서도 뭐지? 아무 말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사천님이랑 이제 평소 일로 같이 엮이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는데 그냥 사람을 대하는 그냥 태도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밝게 웃음을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시니까 그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적극 인물로 추천을 했고 이렇게 1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뭐 이렇게 민망하시죠? 네, 근데 민호 씨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지금. 네, 저는 지금 맞아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상기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라디오 녹음을 할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나 진짜 내가 진심이야.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떡해.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에 세신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맞아요. 제가 어머. 긴장을 많이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목이 맸어.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여유 있게 살아보자. 멋지십니다.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사천님과 우리 피딜라이 같이 사연 함께 들으셨었죠. 자, 직장에서 매일 마주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니 씨는 지금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빼고 모두가 다 안다는 사내 연애. 자, 사천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사촌이긴 하지만 네. 일단 같은 팀은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래서 다른 팀이고 업무가 겹치지 않으면 아니면 업무가 살짝 겹쳐서 뭐 메일을 주고받는 사이 정도면 꽤나 구체적이다.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이제 매일 보는 사이라든지 매일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사촌으로서도 어렵지 않을까. 그쵸. 사실 이제 회사 출근해서도 매일 마주쳐야 하는 얼굴이고 퇴근하고 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매일 마주친다고 하면은 좀 지겨울 수 있겠다. 제가 공과사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사연 속에 존이 있잖아요. 네. 발음 좋다. 저는 조니. 네. 쫀득한데. 근데 존이는 프랭키랑 같은 부서 느낌인 건가? 식당 종업원이 네. 프랭키시고요. 네. 요리사가 존이에요. 부서는 다른. 그 부서는 부서에서 다른. 엄연히 다르네요. 다르죠. 그럼 네. 완전 싹 가능이죠. 아,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사연에서 그걸 읽었어요. 가능 포인트. 뭐죠?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 누가 한 명이 이렇게 탁 뭔가 건드려주는 게 없으면 사실 시작될 수가 하기가 없잖아요. 맞아. 어떤 연애든 특히 회사 안에서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사연 속에서 그 프랭키가 한 말이 난 당신이 장난치는 건지 진지하게 그런 건지 모르겠어. 이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가 진지하면 나는 생각해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가능성을 주는 말 같단 말이죠. 오. 그래서 당연히 이 둘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팀도 다르고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면은 가능하다. 매일같이 네, 다른 얼굴을 부서면. 보면은 좀 네. 그럴 수 있다.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항상 이제 일과 사랑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지는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쳐다본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경멸까지 담아서. 아니 어떻게 직장 동료랑은 사실 이제 좀 뭔가 항상 좋은 일들만 있을 순 없으니까 같이 책임지고 있는 일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빴을 때도 사천님과 우리가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 함께 얘기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피드백을 나눌 때 그 말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은 생각보다 퇴근하고 나서도 일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맺고 끊기가 진짜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니 자기야 우리가 왜
지금 퇴근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일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아, 뭔가 저는 일 얘기를 해도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일 얘기하는 거 좋고 재밌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거나 나를 평가하는 것 같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싫어지니까 그게 예민해지니까 조심하게 되고 해서 뭐 이런 불편한 것들이 너무 얽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힘들 것 같다라는. 힘들 것 네. 같다. 그게 이제 사천님의 그쵸. 네. 아니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약간 시작 자체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무적으로 좀 얘기하게 되고. 그쵸. 그쵸. 맞아. 항상 사무적으로 뭐 메일도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할까요? 그러게요. 저조차도 지금 못하고 아니. 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사내 연애는 사실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독립을 해서 산 지 한 6, 7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는 횟수보다 회사 다니면서 만나는 이 직장 동료의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같은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야근을 했어. 야근하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저녁 먹으면 또 술도 이렇게 한두 잔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배경이 4월 봄밤이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상대가 누구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모든 설정값을 다 넣었네. 사랑에 빠질 조건을 다 넣었네, 거기 설정에.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능. 가능. 그래서 듣다 보니까 문호 씨가 사랑의 천재 같아. 사랑의 천재.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가능하다는 건 뭐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가능하다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 이직해서 왔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사내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다만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갔는지 사내 연애가 어렵다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눈에 띄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제가. 진짜요? 아 그래서 된다고 했는데. yes. 맞아요. 아까 그래서 왜 사촌님이 때문에? 아니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순서 바꾸고 질문 안 해볼게요. 일단 궁금한 사촌님부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보자마자. 제 타입이 네 첫눈에 그래요. 첫눈에 저는 갈리는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나 사귈 것 같아. 이게 천재가 이거 많네. 진짜 감이 남다르다. 네 그런 타입이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절대 사귈 수 없어. 그러니까 못 사귈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그러면은 절대 못 사귀고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적중률이 지금까지는 100%? 사귈 것 같다는 사람이랑 다 사귀었어요? 100%는 아니었고 한 90%? 되게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의 천재 아니랄까봐. 오, 정말 큐피드 화살을.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거. 응.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그분이 딱 들어왔는지 아니면 일하다가 좋아지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입사하자마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입사할 때는 일단 저는 입사하고 나서는 빨리 1인분의 몫을 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일에 집중하고 막 적응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데 정확히 그게 한 달 뒤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적응도 다 하고 열정도 딱 떨어지는 시기여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설렁설렁 다니다가 이제 다른데 좀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추파를 던졌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사내 연애는? 아니 근데 제가 엄청 극외향까지는 아니어도 외향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내향인들을 좀
컬렉터 마냥 음. 수집하고 아. 다니는 게 있었어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인간 군상들 이렇게 좀 보면은 대부분이 인프피가 나오는 거예요. 저예요. 귀여워. 궁합이시네. 귀여워. 그 인프피 약간 이렇게 뭔가 본인만의 세계가 이렇게 뚜렷한데 약간 사람들한테 먼저 말 걸기 좀 어려워하고 근데 좀 놀고는 싶어 하는 이게 걸 보이고 하면은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제가 먼저 이제 점심 같이 먹자. 점심 오늘 저기 나가가지고 외근 나가서 우리 되게 맛있는 거 맛집 여기 찾아놨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거 너무 어렵겠는데요? 뭐 그걸로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그거를 이제 저는 계속했어요? 월별 계획을 세웠어요. 와, 진짜로? 4월 1주부터 4주까지 그 주간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밥 먹는 쟁취를 했는데 처음에는 밥으로 근데 하지만 인프피에게는 일단 인프피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밥 먹자는 얘기도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스토리 좋아요? 네. 네? 스토리 좋아요? 네. 아 스토리 좋아요? 아니요 그때 인스타 계정 이런 것도 잘 제가 그런 걸 좀 잘 못해가지고 약간 그 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좋아요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티를 내는. 맞아 근데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너무 놀랐어. 아니 왜냐면 저는 아무나 아예 안 누르거든요. 대부분. 맞아, 스토리는 좋아요를 잘 안 누르잖아요. 저는 남발해요. 그쵸. 나도 이게 그래요?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리고 보통 남발 거의 다 남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잘 남발 안 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 아. 있으면 진짜로? 너무 소중한 하트 그거다. 진짜 보내줘요 한번. 왜 안 보내줘요? 찐 마음이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일단 공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눈에 많이 띄어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왔다가 슬쩍 갔다가 얘기 한번 걸었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이런 템포로 이런 느슨한 관계를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네, 거예요. 이런 느슨한 관계를. 근데 약간 뭔가 대화 주제를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얘기하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본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그게 뭔가 음. 전략적인 거였어요. 그럼요. 와. 기고 아니고는 대봐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계속 직진을 한번 해보자. 근데 워낙에 부담스러워할 걸 아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대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시답잖은 얘기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기억해뒀다가 이런 식으로 했죠. 이제 뭐 그 주에 일본 여행 다녀온 거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갤러리를 보여달라 하면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사진을 뭐 한 사람의 핸드폰으로 봐야 되면 이 조그만한 이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는 순간이 이렇게 있어요. 요래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2주 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는 걸로 했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다. 좀 친해졌다. 그러면은 박하사탕 플러팅 박하사탕 플러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박하사탕 진짜 쪼매난 거를 이 유리병 안에 엄청 많이 들고 다녔어요. 나 받았어. 저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쿠팡에서 2박스, 3박스를 사가지고 이거는 진짜 언제 다 먹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먹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틈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가져다 주는 거를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갖다 주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 다음 날에 완전 티가 나네요. 그쵸. 매일매일이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죠. 그러면 그 직장에 대박이다. 여러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여러 사람한테 이제 다른 에디터님께도 이제 이거 드시고 하세요. 도조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한테만 주고 그렇게 대화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은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겠다. 평일에. 그러면서 퇴근 시간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지니어스라 모르겠어요. 네. 지니어스라 노력형은 또 재능의 영역이니까. 그러네.
뭔가 좀 부럽기도 하다. 저는 사실 한 달간을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지난번에 사전 미팅 때 우리 PD라인에게 얘기했었는데 1주차, 2주차, 3, 4주차가 있잖아요. 2, 3주차 사이에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 3주차 저녁 먹을 때 저 혹시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모든 기법을 다 썼어요. 모든 플러팅 기술을 거의 다 거의 했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와.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사내 연애가. 근데 안 좋게 끝났어요.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혹은 젊은 남여가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당연히 사랑에 빠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사랑에 못해요. 빠졌을 너무 때는. 사랑에 빠졌을 땐 못하는데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결국에 이게 또 들킨단 말이죠. 회사에서 사내 연애가 들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들켰을 때 그럼 연애할 거라고 이제 알고 그냥 다들 뭐 이렇게 뭐 가끔 놀리기도 하고 시시해주던 다른 실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을 때 이 둘을 메이드를 시켜서 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막 그런 것까지 막 고려해야 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대놓고 그렇죠. 저희 사실 좀 뭐 이렇게 뭐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인력이 없는데 그럼 너네들 말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또 외근을 보내냐 뭐 그런 약간 불평불만들이 개인사 너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적으로 너무 들어오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랬죠. 결국에는 사내 연애의 끝은 퇴사다. 물론 그 회사 일이 안 맞기도 안 맞았지만은 사천님 얘기도 궁금했는데 첫눈에 딱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 전개가 너무 궁금한데요. 첫눈에 딱 알아보고 난 이후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웹 드라마에서 보면 첫눈에 반했을 때 그 연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고 주변에 블러 처리되고 이제 주민 대관 막 벚꽃 휘날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진짜거든요. 대박. 대박이다. 맞아. 나 드라마를 그렇게 보는데 진짜 잠도 안 자고 보는데 보면서 한 번도 저게 실제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연출을 잘한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구나. 정말 너밖에 안 보여 이거였구나. 네, 현실에서 딱 그 사람은 딱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꾼. 대박. 거의 예언자급으로. 약간 느낌이 뭔가 저 사람 사귈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오면서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그렇게 하면은 뭔가 왜 서로 좋아하면 약간 어색해지는 그런 뉘앙스가 흐르거든요. 둘 사이에. 어색한 기류 같은 맞아요. 거. 기류 같은 거. 알고는 있는데 서로 신경 쓰고 있고 뭔가 시선도 보이고 그런 걸 다 눈치를 채고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하는 맞아요. 그 모른 척하는 상황이 근데 그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첫눈에 반했을 때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저도 막 불안해지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맞나 계속 의심하게 되고 하지만 뭔가 처음에 그때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연락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연락 먼저 해요. 카톡. 네. 뭐 스토리 좋아요 하다가 스토리 좋아요. 스토리 좋아요가 스토리 좋아요 하고 스토리 답장하다가 스토리 답장 맞아. 스토리 답장도 진짜 엄청 진전한. 네. 맞네요. 너무 네. 하다가 카톡은 약간 좀 더 본격적인 단계잖아요. 아니 그럼 밥을 한번 먹고 뭐 뭐 카톡 자연스럽게 송금을 나누면서 아까 잘 들어가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조니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프랭키와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나눠주면서 사연을 마무리를 했는데 조니 씨에게 좀 줄 수 있는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프랭키는 워낙에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망가고 싶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나 같으면 프랭키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읽었을 때는 이제 프랭키 이거 전 둘이 연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둘이 그냥 사랑하는 사이고 저는 프랭키한테 그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사실 사내 연애 때문에 프랭키가 조니랑 이렇게 연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조니는 지금 우리가 사내 연애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문장처럼 장난치는 건지 진지하게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했던 것처럼 좀 더 진지하게 그때는 뭐 관계를 하지 않고 만난다거나 네. 원나잇이 아니라 네. 뭐 쾌락만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 진짜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그러니까 연인으로 정말 진정한 연인으로서 발전을 하고 네. 싶으면 정서적인 어떤 그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맞아요. 지금은 너무 어떤 그런 쾌락에 미쳐 있다. 네. 쾌락을 중심으로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준다는 게 저는 되게 그게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 표현이 쉬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상대방을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건데 그게 필요한 것 같다. 조니는 막 굉장히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막 지금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음은 알겠으나 맞아. 프랭키를 위해서라면 조금 그 마음을 살짝 좀 티를 이렇게 막 내지 말고 진짜 프랭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뭔가 대화 상대가 돼준다던가 맞아. 일 끝나고 뭐 맥주 한 잔이라도 같이 하면서 좀 피로를 좀 푼다던가 같이 아파트 가지 말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되게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스며든다. 맞아.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딱 자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조니가 그래서 지금 좀 나대지 않고 좀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일단은 그런 좀 극단적인 조언이에요. 맞아요. 조니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프랭키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랑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갔을 때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사랑이라는 마음의 크기나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속도를 좀 이렇게 맞춰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뉴욕에 맞아요. 사는 조니 씨께. 그리고 사실 정말 들여다보면 조니와 프랭키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표현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네. 막 사랑을 계속 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느낀다. 는 아니죠. 는 아니니까. 맞아. 근데 조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자, 오늘 나온 얘기들을 모두 취합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줄 건 다 준 것 같아요. 그쵸? 성공적인 사랑을 기원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준 우리 사천님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호 씨가 더 사랑꾼의 면모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이라는 이름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문호 씨의 사랑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조니 씨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뉴욕과 한국의 어떤 그 환경이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이 플러팅 방법이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히 학습할 만하다. 이러면서 진짜.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해준 우리 사차님에게 너무 감사드리면서 조니 씨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5월의 신간 프랭키와 조니를 읽어보세요. 그럼 우린 인사드릴게요. 안녕! 지문